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시장 상승을 하면 인사할 때도 조금 더 힘이 넘치고요. 네, 시장이 그렇습니다. 좀 빠지면 괜히 기분이 좋아도 밝게 인사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오늘은 저희가 예, 밝죠? 예, 밝습니다. 오늘 벌써 3일째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그러니까 엄청 올라간 거죠. 5거래의 연속 빠지고 막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조차 굉장히 민망했잖아요. 또 기운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일단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기운도 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한 5일 연속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네, 이번 좋죠. 주말까지 계속 쭉 상승하는 네, 걸로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속을 또 한다고 안 해도- 지키는 게 시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희망과 꿈을 위해서 과연 앞으로의 시장이 어떨지 또 방금 전에 마감된 시장은 어땠는지 오늘 자세히 확인해 볼 텐데요. 잠시 후에는 우리 장 부사장과 함께 방금 전 30분 전 마감된 따끈따끈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까요? 예, 아마 주제를 항상 다양히 가져오시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를 주제로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보기에 가장 매크로에 있어서는 앞서간 분이 아닌가. 앞서간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데 또 적당한 거래를 유지해서 항상 앞서가는 예, 우리 그렇습니다. 김희영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 또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연 교수 어제 또 저희가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예. 이러시면은 제가 캐나다 찾아갑니다. 예, 잠시 근데 후에. 벌써 다음 주 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이렇게 옵니다. 해서 뭐 갈 필요가 없고 네, 다음 주에 옵니다. 자가격리. 아 그렇죠. 자가 예. 격리가 또 이어집니다. 10일 동안. 예, 그게 서울 문제예요. 어딘가에서 예, 또 그렇습니다.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그렇습니다. 만나니까 예. 좀 아쉬운데 얼른 이제 네.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잠시 후에는 화상으로 또 이학연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시장은요. 예상대로 발표된 CPI의 나스닥이 3일째 상승 마감했다가 적어 있습니다. 네. 사실 12월 CPI가 굉장히 많이 겁을 냈었는데 네. 7.0%가 발표가 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발표했지만 네. 모두가 예상한 되기 때문에 칠. 뭐 그냥 시장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흔히 뭐 7% 얘기하지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엄청 높은 거잖아요. 엄청 높은 보통 겁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죠?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한 1~2% 올라오는 그런 폭이었는데 물론 그것도 안 됐었죠. 근데 어제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아주 네. 그냥 월가 뜨거웠는데요. 음.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뜨거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7%가 물가가 올랐다. 네. 1년 동안에. 네. 그러면 7%에 미치는 기준, 나의 기준, 네. 내 급여 네. 라는 그런 댓글이 막 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나는 7%가 이상 올랐다는 글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 그러면은 2021년이고 2022년인데 7%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거요? 급여요. 안 올라갑니다. 우리 저도 댓글 농담인데 날아다녔네요. 사실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인력 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인력 부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급여 야 인상? 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급여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되게 벌게해야죠. 푸념 이런 게 많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네. 1년 동안의 연봉이 7% 올라간 분들이 많을까? 한다 그러면 잠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어차피 여도원 대표님이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 네. 주변에 모든 지인들을 똑같죠, 물어본 뭐. 결과는 쉽지 않다는 거. 많이 올라봤자 뭐 3%, 4% 아닌가요? 그게 아마 3~4%도 역시 평균적으로. 되게 좋은 기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일반적으로 뭐 연말에 가면 인센티브를 줄지언정 급여는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네, 연말 인센티브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열심히 벌어서 네, 제 자본으로 돈 버는 게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열심히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송이 뭐겠습니까? 월모 보죠, 월모. 예, 이 방송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이제 앞으로 목표가 제가 이 끝나기 전까지 다음 2부 오시는 손님 전까지 네. 15,000을 목표합니다. 아 진짜요? 동전. 예. 지금 4,400분인데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 한 예. 10분 남았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알람이 들어오고 하고 이제 네. 또 오시는 시간 로그인하고 PC 키고 이런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장 3대 보죠. 지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3일째 올라갔는데 오늘은요 0.23% 상승했고요. S&P 500이 0.28%, 다우가 0.12% 올라가면서 사실은 뭐 큰 상승도 아니지만 하락도 없었던 그냥 밋밋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똑같은 크기로 준비해 오시잖아요 네. 지수를. 근데 나스닥 시장을 엄청 강조하고 제가 싶으셨나 봐요. 3일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보여드렸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큰 산 두 개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파월의 인준 청문회가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CPI가 잘 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가져왔습니다. 크게. 네. 자, 여러분들의 장바구니를 힘들게 하고 있는 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요겁니다. 요건데 7.0% 나왔죠. 근데 네. 전월이 6.8%에서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러게요. 보였는데 왜 장이 버텼냐? 밑에 조그맣게 보시면 예상치가 7.1이었습니다. 아, 조금 오른다라는 조금 거죠.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슬로우해졌다. 약간 슬로워졌다고 보시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차트의 모습인데요. 198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게 바로 이번에 CPI였습니다. 그래서 높습니다만 우리가 예상만큼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물가가 오른 거를 뭘로 체감하세요? 저는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저는 기름 넣을 때 아, 기름 뭐 유가는 많이 기름 올랐으니까. 제가 꼼꼼하게 차계보라 그러나요? 네. 제가 적습니다. 쓰세요?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오. 지난번에 얼마였는데 왜 이렇게 올랐지? 리터가 예. 달라진다. 물어봤는데 그 주유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본인도 마음 아파합니다. 이거 그쵸. 자꾸 올라가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연료비에 대한 상승은 네. 전주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쵸.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볼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어떤 걸요? 자세하게 품목별로. 네, 뜯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뜯었습니다. 예, 어우, 뜯어봤습니다. 커피. 커피가 전년 동기 대비 95%. 그래서 스벅이 이번에 아, 가격 참. 올리잖아요. 올립니까? 네, 4,100원에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4,500원으로 400원을 올려요. 오, 많이 올리는 10% 건데요. 올리는 거잖아요. 많이 올리네요. 그럼 너무 많이. 하여간 이게 지금 커피 원두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네. 인건비가 또 올라갔거든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원두 가격뿐만 아니라 우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보통 마트에 가면 1리터짜리 우유를 사잖아요. 네. 그 1리터가 이제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1리터가 아니에요. 1리터가 몇 밀리리터죠? 1000ml. 그쵸? 그 양을 줄인다? 네, 900, 뭐 990 어. 그러면서 줄여요. 가격은 유지하려고. 대신에 질소를 넣고. 질소를 왜 넣는 겁니다. 아니, 뭐 과자에 넣죠. 그 과자에 넣는 거고요. 네, 다 오르죠. 그러니까 용량을 줄인다. 그걸 약간 눈속임이 하는 거죠. 그쵸. 그렇군요. 네. 하여간 95%. 그다음에 넘버가 목재죠. 91%. 난방류가 61%. 가스가 천연가스가 54%. 그다음에 뭐 WTI 쭉 나오는데요. 알루미늄부터 다 올라갔죠. 커튼, 코퍼 다 올라가. 설탕은 또 올라갔습니까? 많이 제가 많이 먹어서 어제부터 하나 어제 두 슬쩍 봉. 해서 하나를 이제 쟁여놨는데 하여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반대로 가운데 있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7%인데 네. 안 좋은 게 금도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대두 2% 하락했고요. 은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기름값 가격은? 요런 세 가지는 빠졌지만 대부분 다 올라갔다 해서 네. 옆에 그 장을 보시는 주부님 사진인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담기가 무서운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어떤 분들이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그 품목은 질량을 줄인 걸로 그쵸.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다 보니까 10년 10년물 만기? 국제 수준이 약간 슬로해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안정성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1.736%로 어제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최근에 오미크론 기사를 좀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동 앵커는? 오미크론 기사는 이제는 약간 크게 막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예 환자가 숨었죠. 엄청 많이 예, 늘어났고 숨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다음 달에 오미크론 때문에 뭐 2, 3만 명대 하루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사가 2만 명이요? 예. 지금 한 4천 5천 정도잖아요, 이제 하루가. 확 커지는 거네요. 네, 근데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그런 게 안 됐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오늘은 제법 그 큰 규모에 있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이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미크론 52,000건의 케이스 분석했고요. 델타 17,000건의 케이스 분석해서 얻은 결론이 아래쪽에 나오는 겁니다. ICU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75% 감소했다는 거. 그다음에 사망자 역시 91%가 감소하면서 약간의 좀 덜 위험하다라는 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 기간도 오미크론의 평균 3일이 줄었기 때문에 뭐로 보든 간에 지금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에 비하면 상당히 더 위험하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걸 보시게 되면 약간의 지금 뭐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대응하는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사실 자가격리도 뭐 엄청 타이트하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걸려도 뭐 집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 확진자가 오미크론이든 아니든 늘어나면은 이 방역이 엄청 강화되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경기가 우리나라만 좀 많이 위축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돼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이견이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같이 그쵸. 살아가는 정도로 해서 뭔가 계속 닫기에는 우리 또 소상공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빌 게이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또 여러 가지 코로나에서 이 힘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오늘 한 얘기를 끝으로 오늘 오미크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진정이 되면 계절성 독감과 비슷해진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 우려 없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독감처럼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거의 큰 무리 없이 지나가는 그런 독감이기 때문에 우려할 거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오랫동안에 그 델타를 연구했던 분이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상당히 좀 시장에 큰 파장이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오미크론 관련한 것들이 시장에 크게 어떤 안 좋은 것들은 없어질 거로 보이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맵을 통해서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여러분들 그냥 기사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라간 거 보이지만 하여간 고 1번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램스처 같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포함된 네. 구간이거든요. 실적이 좋아진다. 네. 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거의 모여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아주 고가? 갑 중에 갑입니다. 해서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번 페이팔이 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주가가 내려갈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그 온라인 결제가 많이 증가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오미크론이 좀 잠잠해지면 많은 분이 나와서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쵸, 그러면 그쵸. 페이팔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와 주가 좀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 테슬라입니다. 오늘까지 3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나 좋은 리포트가 진짜 본물 이뤘다. 그래서 일단은 뭐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의 오늘 마지막 나온 기사는 뭐냐? 과연 언제 사상 최고치를 갈 거냐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시? 근데 뭐 언제 간다고 보십니까? 여도랭크는? 뭐 이번 달 안에 가겠죠? 아 이번 달 안에요? 이번 달이면 한참 남았는데 여기 적어주시면 좋을 것 다음 주 같습니다. 안에? 여도날 이번 달 안에 테슬라 사상 최고치 간다. 경신에. 저는 이번 주, 이번 주요? 전 다음 주, 오. 다음 주면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뭐예요? 4번은 안 보이죠? 빨간색인데 안 보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헬스케어 쪽인데. 바이오젠입니다. 바이오젠. 아. 바이오젠인데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헬름에 대한 그 약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에서 야, 이 약은 메디케어에 가입된 분들만 쓰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처럼 그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철저히 막은 거기 때문에 약간 이용자에 대한 제한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거기다 또 그 약간의 안 좋은 보고서까지 나와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보시면 LLY가 보입니까? 네, LLY. 일라이릴리 네. 똑같은 몇 번 알츠하이머병을 만들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인데 두 개 다 그런 약간의 영향을 받아 주가가 갑자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은 건강보험이 아니고요. 네, 민영 개인보험이죠. 건강보험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가 있는데 이거는 메디케어에 가입된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맵을 통해서 방금 전 마감된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스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일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시 30분이라기보다는 29분, 28분 요때 올 때도 있죠. 그렇죠. 조금 일찍.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왜 자꾸 밖에 보세요? 아니 보통 방 다니시면서 네. 손 흔들거나 사진 찍는 분이 계시는데 네. 아침에는 거의 못 봤어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네. 제 개인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장 부사장님은 아침에 찾아오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밤에 글로벌 라이브 할 때 찾아오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둘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좋아합니다. 둘 다. 언제가 더 선호되세요? 제가 예상컨대 아침에는요. 네.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빈손으로 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하세요. 농담이고요. 네. 저희는 아침에는 상관없는데 주로 이제 밤에 많이 오시죠. 왜냐하면 그쵸. 직장 끝나고 편하게. 저녁을 드시고 편하게 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네. 밤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네. 것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는 네, 그렇죠. 환영하니까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편하실 때 구경하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스타일이 좀 달라지고 있다. 우리 김석환 선임도 약간 머리를 또 잘랐어요. 스타일이. 항상 이 스타일이요. 똑같은 스타일이 똑같아요. 항상 그렇죠. 네. 1도 예. 같은 데 다니십니까 이렇게 샵을? 샵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 미용실인데. 클럽 가세요. 네. 클럽. 클럽? 블루 그렇진 클럽?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예전에는 머리도 길러보고 하기도 했었는데 적응이 안 관리하기 힘들죠? 되더라고요. 네, 되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낫다. 좋죠. 시장 예. 스타일은 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스타일이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지난해 한 4분기부터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나왔던 게 연준의 약간 스탠스가 뭐 이미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거의 뭐 웃지도 못할 만큼 그렇죠. 상황이 그러네. 심각했었잖아요. 큰일 났었어요. 네, 뭐 3% 넘게 네. 확 빠져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존버하세요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다가 한번 큰일 된통 또 나요. 상당히 좀 예, 예민해 웃지도 못해요.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괜찮으시죠? 그렇죠. 네. 많이 역시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냐면 그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저희가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그 부분에서 격차가 좀 벌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볼 때 저항이냐 지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때는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지나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치주 섹터 쪽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성장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국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가치주라 함은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지난 한 주간도 그랬고요. 최근에 그쪽 섹터에서의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한번 나와서 말씀드릴 때 실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그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실 때 그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느 특정 요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펀더멘털이면 펀더멘털, 테크니컬이면 테크니컬 이걸 종합적으로 좀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1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100일선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저점에서 잡지는 못할지언정 분할 매수로는 괜찮다. 또는 새롭게 미국 시장을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임에도
의미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가치주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나 뭐 금융 산업재 이런 쪽이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또 경신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간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현재 뭐 여전히 50일이나 10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향후에 혹시나 어떤 외적 요인이든 어떤 변수로 인해서 혹시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지지선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있었던 주요 이슈 중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그 물가 얘기가 나와서 물가부터 좀 물가부터? 보고 말씀 좀 드리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제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죠. 아까 앞에서 잘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982년 2월 이후에 최고치이고 실제 그 이전을 한번 미국 뭐 그제는 어떤 상황이었지라고 뭐 생각하시면 뭐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실 텐데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따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제 7% 서프라이즈긴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화들짝 놀라진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보다는 저는 일단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계속 이 자료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생산과 미국의 소비는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꺾인다? 소비자 물가도 미국의 꺾일 수 소비자 있다. 물가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와서 뉴욕 연준에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하는 걸 발표했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점 수준이긴 하지만은 고점이 있으면 다시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이후 나타나는 몇 가지 백데이터를 보여드렸고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그런 근거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 중에 이제 생산자 뭐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와서 생산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초합 물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기업들의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네, 떨어졌죠?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이제 원자재 중에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좀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중국 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벌크선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갖고 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는 게 바로 BDI. 이 BDI 인덱스인데 보시다시피 작년 한 4분기 10월 많이 정도에 갔었죠. 고점 5,000선을 넘었다가 지금 거의 한 40% 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뭐 제조업 지표 내의 세부 항목 중에 그 이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 또는 이제 공급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압력 요인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물가 압력은 점진적으로 이제 좀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만약 여기가 흐름이 비슷해진다고 하면 진짜 피크 찍고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네 그냥. 뭐 일단은 뭐 올해 뭐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압력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는 뭐 누구도 일단 그렇죠. 예상 못하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간 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뭐 얘기해 볼까요? 이제 그렇죠. 뭐, 많으니까 선택할 수가 네, 있죠. 아니 좀 헷갈려요. 그래서 뭘 일단은 할지. 파월 그 연준 의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핫했죠. 이슈이기도 했었고 실제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 것도 기본적으로 화요일 날 있었던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답변들을 했었고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 총재님은 누구세요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더 유명하죠. 참고로 한국은행 총재는 이주열 총재님이시고, 네, 그 상원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좀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확고했던 거는 미국 경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닐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의 기본은 일단 금리하고도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된 거고 그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3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 스탠스가 바뀐 거 아시죠? 4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4번까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시장에 약간 쇼크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적 긴축과 관련한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향후에 이제 저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적 기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지만은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뭐 지난주에도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지난 10여 년 전과는 좀 다른 방향과 속도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은 들긴 하는데 시장에 아주 무리를 줄 만큼의 속도와 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3월에 이제 저희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뭐 1월 달도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3월에 얼마나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지금 준비한 화면을 보면 한 달 전에는 가능성이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최소 한 차례 이상 올린다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 무조건 올릴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시장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시점이고 이미 이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속도하고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번 1분기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도 한번 S&P 500이나 뭐 다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 보였는데 나스닥이 출렁출렁한 맞아요.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갑자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바바박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실제로 시장은 결국엔 그 부분에 좀 적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거기에 좀 적응이 충분히 됐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실적 시즌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그럼 연준이 갑자기 좀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를 하고 그때 뭐 QE1, QE2, QE3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게 그리고 10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2016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좀 넘는 시간이 있다가 그러니까 2017년 말에서 2018년부터 이제 그때 약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후에 거의 한 10년 만에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한 2, 3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왜 이래? 이게 지난번에 했던 거랑 좀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좀 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채가 정말 많아요. 그 부채에 메꾸려면 기본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내려면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내게 되겠죠. 그럼 그건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국민들의 부담. 그러면 부채가 얼마만큼 많아졌는데 라고 본다면 2008년 9년 대비했을 때 벌써 2배 정도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 팬데믹 기준이니까 이게 딱 떴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 GDP 대비했을 때 이자 비용 부담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혹시 아까 제가 소비자 물가 말씀드리면서 1982년 이후에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1982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 보이시나요?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이때 이 연방 이자 비용이 쭉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확 발생해서 폴 볼커라고 하는 연준의장이 5%였던 기준금리를 한 번에 19%까지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능해요. 네, 계속 올렸거든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금리는 연평균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17%대까지 이제 갔던 적이 있었고 이제 그다음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5%대.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얼마죠? 제로잖아요. 제로죠. 예. 제로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두 번 스위칭해서 쭉 올려버리면 이 비용 부담이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양적 기축에 좀 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좀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때 그 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예금만 해도 뭐 이자가 그렇죠. 한 그때는 20%씩 됐죠. 나오는. 네,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요. 응답하라 그 시리즈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포인트는 횟수도 횟수인데 한 번에 저는 얼마나 올리느냐가 시장에 또 충격을 네. 많이 줄지 적게 줄지에 따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뭐 3월에 한 번에 뭐 50bp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혹시라도 뭐 나스닥이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한 번에 50bp.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속도와 폭이 문제다. 네, 50bp 올리면 충격입니다. 그럼 3월에 50bp를 어떻게 좀 그렇지는 예상을 않을 하고 것 있어야 돼요? 같고요. 네, 25bp씩 차근차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횟수가 4번까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일부 미국 이제 경제학회 이런 데서는 예전에 아까 제가 막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8번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또 갑자기 네, 등장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은 글쎄요. 이론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이론과 실전은 현실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고용 얘기해야죠. 고용. 네, 고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고 있다. 네.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나온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그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뭐 도이치뱅크, 시티 이런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을 하되 횟수도 3회에서 4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라인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그 고용 보고서 자체도 최근에 보면은 약간의 그 미스매치가 좀 많이 시장 예상치하고 좀 많이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낮은 응답률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계절 조정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고용 보고서를 보실 때 말씀드리는 거는 직전 2개월치 조정분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10월과 11월도 각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금 이 20만 명 증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이 한 45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크게 좀 하회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게 또 질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이 3.5%였는데 지금 3.9% 수준까지 떨어진 거니까 상당히 올해 이제 연말 정도에 3.5% 정도 갈 거야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되게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좀 중요시 봅니다. 보면은 이제 실직 기간별로 얼마만큼의 실업자가 있느냐, 실직자가 있느냐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좀 27주니까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일자리로 컴백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헤드라인은 좀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향후 1, 2개월 내에 좀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질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질적인 부분의 개선은 꾸준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고용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미크론이죠. 네, 오미크론. 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 우리나라 그 중앙 임상 그 위원회인가요? 그쪽에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지금의 방역 체계나 이런 부분도 좀 뭐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아까 위드 코로나 얘기하셨잖아요. 좀 제가 이제 새벽에 좀 자료를 쭉 보면서 봤던 게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축구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뒤에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하는 보는 것도 걸 좋아하죠. 근데 보는 건 잘 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EPL 하면 환장하시잖아요. 지금 영국 뒤에 보이시나요? 이 선수들을 보지 마시고 이 뒤에 영국은 관중이 지금 보시면 가득하죠. 관중이 가득가득합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하지 네. 않으세요. 가득가득합니다. 진짜네. 그냥 위드 코로나예요. 위드 유럽은. 코로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을 제가 왜 이 사진을 과제했니라고 하면 이제 우리도 보면 아까 빌 게이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풍토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절 독감처럼 이제 코로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으로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약간씩 이제 스타팅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도 네. 뭐 의학계 일부에서는 이건 그냥 감기뿐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의 뭐 방독면 쓰고 다닐 정도로 그런 그렇죠. 두려움과 네. 공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점점 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만연해지면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미크론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1월 10일자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확진자 일주일간 네. 1,800만 명이었거든요. 네, 1,800만 명이었고 미국은 거의 한 700. 뭐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하고 계속 이제 비교를 지난주에도 한번 해드리긴 했지만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델타 대비했을 때 전파력도 상당히 높았고 네, 이미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망자 수는 확 줄었죠. 확 줄었어요. 네, 확 줄었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걸리다 보니까 야, 의료 시스템 과부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입원하는 환자 미국 내에서 입원하는 환자는 일단 뭐 역대 최고를 찍긴 했습니다. 찍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위중증이든 경미한 환자든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입원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중환자. 네. 집중 치료가 필요한 산소호흡기 꽂고 이제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많이 들어보셨던 에크모 뭐 이런 것들을 꽂고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1, 2개월 내에 정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촉촉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의 바람대로 네, 됐으면 그렇죠. 우리의 네, 바람대로 통일은 안 되지만 코로나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팬데믹 종료하는 것도 뭐 좀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희망합니다. 희망한다. 네. 희망한다. 여행 제가 가야니까. 추가적인 부스터를 맞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이게 중증이 낮다고 그래서 이게 국가가 문을 막 열거나 이렇게 하긴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또 일단 걸리니까. 뭐 비행기 타고 막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쵸. 예, 그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이 기준이 사망자 기준이 아니고 일단 확진자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상반기까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한번 기대면 어떨까라고 좀 거의 네, 동의하십니까? 예. 만약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준들 자체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뭐 여기서 것처럼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의 흐름이 이제는 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 묻힐 것 같아요.
안 좋은 악재. 예, 한 달 뒤에 지나가 보면 이제 오미크론 봐야지. 네. 봤더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그럴 수 좋아진 있죠. 예, 상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남아공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남아공은 높은 산화를 그렸다가 네. 이미 이제 확 떨어지고. 안정화 확 떨어졌죠. 국면을 좀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예. 세계가 이 코로나 패닉에서 하루빨리 좀 벗어나는 그날을 꿈꿔보며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래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해외 주식 시작했다면서? 네.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요. 무슨 소리야? 미래셋증권 신규 고객은 90일간 온라인 거래 수수료 빵, 환전 수수료 빵인데. 정말요? 90일 지나도 평생 거래 수수료 0.07%. 환전 수수료 1원이니 수수료 걱정은 하지 말게. 우와, 얼른 미래에셋증권으로 바꿔야겠네요. 본 이벤트는 다이렉트 신규 고객 대상이며 거래 수수료 혜택은 미국, 중국, 홍콩, 일본에 한합니다. 환전 후대 혜택은 USD에만 적용되며 기본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미국 0.25% 등이며 홈페이지 참조, 평생 거래 수수료 0.07% 외에 국가별 재비용이 별도 발생.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기속됩니다. 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 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투자 공간은 바로 내일 모레인 거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이틀 남았고요. 예, 몰리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과부하. 마지막 그 네.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육전을 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투자 공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채팅창에 도쿄님이 예, 읽어주시죠. 추운 날씨부터 아침 일찍 수고하시는 우리 진행자분, PD분들, 스태프분들께 따뜻한 커피 보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커피 사 마시라고 예,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보내주셨어요.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먹겠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 도쿄에서 보고 계셔서 엔화로 이렇게 탁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소중한 마음 저희가 잘 받아서 방송 또 열심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하루 못 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감사합니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시장 상황을 보면은 맨 처음 이 주제를 보고서 이게 무덤덤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약간 물음표가 던져졌는데 얼마나 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82년 이후에 최고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올랐는데요. 대부분 월가에서는 7.0, 7.1, 7.2까지 생각했는데요. 딱 7.0이 나오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오늘까지 해서 나스닥은 많건 적건 3일째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저는 이런 앞선 코너 김석환 연구위원 그리고 앞선 저 시작할 때 부사장께서 전부 다 그런 물가 상승 이런 거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그거보다는 주시장의 중심을 진짜 잘 잡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 뭐 이렇게 IB 대표적인 인물들 많이 좋아하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인데요. 이분은 워낙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요. 큰 틀에서 보면 작년부터요.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궁극적으로 20%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짜 대비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이 보다 빨리 정책적 이런 스탠스를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물가 올라간다 하면 대부분은 이거 주식 빨리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뭐 뭘 딴 걸 한다 그러는데 이분은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10년, 20년 똑같은 얘기인데요. 주식을 팔아갖고 뭘 하겠냐는 거죠. 주식 팔고 채권할 수 있고 부동산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식에 대한 어떤 만족도, 주식에 대한 기대 수준이 가장 높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올해는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분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리분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배당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주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배당주 투자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 물론 진짜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려운 시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코스트가 올라가면 물건 값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 두 번째는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업, 더 좋아지는 기업이죠. 그 세 번째는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는 이런 쪽에서 찾으시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ETF를 갖고 계신 분들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이거는 한국 주식 하신 분들, 미국 주식 하신 분들 똑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기 때문에 오늘 먼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ETF 몇 가지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 세 가지만 좀 확인을 네. 해볼까요? 네. 그 사실 이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거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DVY입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세계에서 수많은 배당 관련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고배당을 좀 다양하게 모아놓은 겁니다. DVY가 대표가 ETF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VIG죠. 뭐 저는 워낙 선호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뭐 김석환 연구원도 뭐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대신건축의 문연구위원도 얘기를 많이 하던 거라서 저도 흐뭇했었는데요. VIG는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이 VIG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나는 10년이 너무 10년도 짧다 하시는 분은 25년짜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 25년을 모아놓은 그런 ETF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NOB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25년도 그렇고 10년 너무 길고 좀 다양한 주식이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디비던드의 D에 그리고 DGRO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5년 이상 배당만 올린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애플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배당을 늘려놓는 ETF 대표적인 것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배당이면 배당 혹은 자사주. 왜냐하면 좋은 기업인데 배당을 안 주고 자사주만 사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벅시에스웨이 이런 것들이 되겠고 구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DIVP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꼭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얘기했고 특히 오늘 물가가 올라가서 아마 물가 뭐 인플레이션 얘기는 한국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을 것 같고요. 저희 끝나고 나서 삼프에서 메인 코너 들어가도 아마 오늘 출연하신 분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때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는 다 빼고 진짜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제레미 시겔 교수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배당 그리고 네.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종목들을 또 모아놓은 ETF 세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그렇죠. 되는데 이제 금융주에 앞서서 오늘 밤에 델타가 먼저 스타트를 끊죠. 네, 맞습니다. 물론 델타 할 수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JP모건 뭐 블랙락에서 금융주를 통칭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미 시작은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하셔도 되겠는데 이 부분도 저는 오늘 뭐 당장이면 올해 1분기, 4분기, 2기 뭐 22% 늘어나고 뭐 에너지 제약은 14%가 늘어나고 매출은 12%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겠으나 저는 약간 뒷단은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하여튼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요. 4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도 2주일째 소폭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일단 다행스럽게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오른쪽 화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소개드렸던 이익 조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6개 기업은 지난주에 이익에 대한 조정을 조금이라도 올렸습니다. 이익 전망을 상회했고 내린 것도 4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 갈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40% 기업 지난주에는 거의 반반 정도는 이익점을 하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도 중요하죠. 4분기 이게 22% 늘어나도 주의하지만 이번 어닝 시즌은 저는 무한적으로 그냥 희망만 보지 말고 약간 우려할 부분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금융, 부동산, 에너지, 헬스케어 순으로 이익 상향한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소비재도 있고 IT도 있지만 금융, 부동산, 에너지, 헬스케어죠.
이것들이 모두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주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개인 투자가들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쪽이 이익점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데 먼저 좀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저도 약간은 뭐랄까 경계 경보를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화면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한 3주 전에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요즘 LG전자까지 해서 실적 가이던스를 보통 2, 3주 전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프리 어나운스먼트로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 미리 발표하는 건데요. 이 그림만 보시면 초록색은 긍정적인 것이고 분기별로요. 빨간색은 부정적인 거로 발표하는 건데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낮아질 것 같다 얘기하는 것들 아니면 또 올라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룰루레몬 전 좋아하지만 룰루레몬이 지난주에 실적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눈높이를 자기가 생각했던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하단에 맞출 거를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닝 가이던스 아니면 실적 가이던스를 미리 발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요. 부정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이 57개고요. 긍정적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더니 33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언제 이후 최대 숫자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많아졌냐면 2020년 작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공급망 이슈 문제가 실제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현지 와서 봤고 이남우 교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걸 했는데 좀 매장에 물건이 별로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하는 사람들 별로 적은 겁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번에 눈높이를 맞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해서 오늘 어도비에서도 연말 쇼핑 시즌의 결과를 얼추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물건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주식 장기적으로 좋죠. 장기적으로 전화 부사장님 같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전 대비요. 과거 대비 어닝 쇼크를 발표할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면밀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징후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특히 내일 모레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참여 못하지만 부사장님 이번에 강의하실 때도 바로 실적 시즌에 실전 투자 전략 강의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일단 경계심을 가지시라 하는 점을 미리 좀 꼭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럼 섹터별로 보면 어디냐? 섹터별로 보면 어느 섹터가 약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냐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가이던스 중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쉽게도 IT가 제일 많습니다. IT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기술주 섹터가 부정적 가이던스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은 이미소비재입니다. 이미소비재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있고 다 그런 것도 이미 소비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IT나 이런 건 반개 전체 성장주로 분류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이번에 부정적 가이던스가 이미 많이 발표했고 그런 쪽에서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 할 때 너무 지금 적자난 기업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성장주만 보지 마시고 좀 방어적 포트폴리오도 꼭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UBS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또 괜찮을 거란 얘기, 긍정적 얘기도 있고 이번 시즌을 지나면서 다시 사상적 거래를 가져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도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봤을 때 어느 쪽이 좋으냐. 자동차가 좋다는 겁니다. 자동차. 그리고 의류, 은행, 운수, 헬스케어 섹터. 딱 보면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섹터입니다. 지금 이쪽이요. 자동차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뭐 당연히 테슬라는 좋게 나오겠지만 GM, 포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기술업체 중에서는 하드웨어, 기술업종은 약간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소지업종 그런 것도 염두를 좀 진짜 염두에 꼭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만 잠깐 말씀드리면 직전 분기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이익이 기대 이상 나왔던 기업들을 하나로 소팅하고요. 또는 자기네가 매수견 있는 것들을 또 소팅하고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컨센서스 대비 자기네 이익 점유율 높은 기업들만 뽑아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마 어떤 것도 보는 거를 우리 부사장님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런 것도 한 10개 정도 해놨어요. 그래서 퀄컴도 그러면 캡처 또 치면 되겠는데요. DR 홀튼, 부킹 홀딩스, 베스트바이 이런 것들은 자기네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좋게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물론 뭐 특정 IB의 얘기일 뿐이지만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개 차트만 보여드리면 퀄컴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뚜껑 열려봐야 되겠지만 퀄컴을 얘기하고 있고요. DR 홀튼은 이제 그 주택 쪽이죠. 이런 것들 좀 보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킹 홀딩스는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들 물건 구하기도 쉽지 않고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벌써 2년 전에 처음에 팬데믹 시기예요. 팬데믹 시기에 사람들이 쇼핑하러 갔는데 물건이 바닥난 것들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쭉 뒤에 보시면 CNN 자료를 어저께 뉴스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쭉 뒤로 넘겨주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로서리 스토리 그 매장에 물건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일부가요. 이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물건을 구하기 물건이 빠지고 그 선반에서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 것은 좋고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당장 어렵지만 앞선 코너에도 얘기하셨죠. 문석환 연구원 얘기했지만 부사장님 얘기했던 위드 코로나가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이유를 대비하는 거죠. 이유. 그래서 이유가 뭐냐. 결국 리오프닝 주식을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 성장 이런 너무 그쪽 공부 보지 마시고 결국은 경기 민감주, 금융주, 에너지, 소재, 헬스케어 이런 쪽도 좀 보시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와 진짜 저렇게 가게에 가면 물건이 없다라는 거는 약간 공포심이 자극이 되는데요. 제가 CNN에 그 기사를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저께 코스트코를 갔다 왔거든요. 네. 코스트코에 보면 그 많던 물건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물건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요? 그래서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창고형 매장에 물건이 없다라는 거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그렇죠. 없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앞으로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도 그러면 좀 약간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좀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신 거죠. 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대응의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 실적 발표 기간에는요. 네. 안 좋은 종목, 실적이 안 좋은 종목보다 실적이 뒷받치는 종목을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시즌 관련한 도큐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영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 캐나다 그 뒷 배경 보니까 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약간 운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눈 소식이 있더라고요. 언제입니까? 오늘이요? 예, 오늘 좀 추운데 눈 소식이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눈 내릴 때 빙판길 조심하시고 오늘도 강추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